오늘은 이 집착증, 이 마음의 감옥이라는 이 집착증을 내려놓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 3달 전에 집착증의 파괴와 공포, 이 집착으로 인해서 내 삶이 어떻게 망가지고 다른 사람의 삶을 어떻게 파괴시키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시간이 되면 이 집착증을 내려놓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강의로 찾아뵙는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3달이 지난 지금에도 이 강의가 업로드가 되지 않다 보니까 몇몇 분께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청명님 왜 약속해놓고 안 올리시냐고 이렇게 재미삼아 농담삼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약속을 못 지켜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시간을 내가지고 이 집착증 강의를 다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강의를 계속 올리려고 했는데 왜 주춤했냐면 이거는 핑계 같기도 하겠지만 생각보다 이 주제가 어렵습니다. 이 집착증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냥 이거는 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바로 이 집착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뭐냐면 불만족이에요. 욕심이 많은 거예요. 집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착증이란 문제는 내가 너를 집착해, 내가 돈에 집착해, 내가 물건에 집착해, 내가 술에 집착해. 그런 우리가 쉽게 말한 이 특정 하나의 집착인 것 같지만 실제 이 집착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광범위하고 거대한 심리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고통받는 이유, 즉 원인은 불만족입니다. 즉 우리는 이 소유하려고 하는, 집착하려고 하는, 가지려고 하는, 소유하려고 하는 우리는 이 욕심이 병이 돼가지고 우리의 삶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욕심이 있잖아. 이 집착하고 싶잖아요. 이 소유하고 싶잖아요. 갖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뺏으려고 해요. 내가 가지려고 하는데 떠나가요. 도망가요.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저거를 갖고 싶어요. 돈이든 사람이든 저 술이든 마약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뭐든지 내가 이렇게 자꾸 갖고 싶은 거예요. 맛있는 음식이든 자꾸 채워가지고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괴물이 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마치 어린 아이한테 장난감을 뺏었을 때, 젖병을 물고 있는 아이에게 젖병을 빼앗았을 때, 그때 그 아이의 심리 상태가 실제 우리가 느끼는 집착증의 상태와 똑같다. 그래서 그걸 이 집착을 내가 달성하지 못하면 우리는 화가 나면서 폭력적인 사람이 되게 된다. 욕을 할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 집착으로 해서 나를 죽이기도 한다. 타인을 죽이기도 한다. 그래서 이 집착증의 끝은 결국은 2가지로 연결돼요. 이 폭력적인 성향이, 이 폭력적이라는 이 칼이 내 심장에 꽂히거나 아니면 이 칼을 다른 사람의 심장에 꽂히거나, 그래서 내가 병들거나 타인이 병들거나 둘 중에 하나이다. 결국은 나도 병들고 타인도 병들게 되면서 이 집착증의 시작은 나 이거 좋아 내 맘대로 할 거야, 난 이거 집착 아니야, 나는 사랑이야 그러면서 하겠지만 이 집착의 끈은 이별이 되기도 하고 이혼이 되기도 하고 싸움이 되기도 하고 악연이 되기도 하고 내가 죽기도 하고 저 사람이 죽기도 하는 어떤 고통의 늪에, 고통의 감옥에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이 집착에 대해서 세세하게 어떤 심리를 좀 공부하고 싶으시면 제가 3달 전에 올린 집착증의 파괴와 공포를 들어보시면 더 자세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여간 집착은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하면 집착은 이런 것들이 있겠어. 요즘 아이들 이 게임 중독도 집착과 같다. 그래서 집착하고 똑같은 말은 중독, 욕심, 이기적인 거 그런 것을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중독도 일종의 집착증이다. 술,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거, 술에 집착하는 거예요. 술 없으면 못 살아. 술 없으면 나 죽어버릴 거야. 게임 없으면 나 못 살아. 게임 없으면 죽어버릴 거야. 이성에 대한 집착증. 너 없으면 죽어버릴 거야. 너가 나를 떠나? 그럼 상상할 수 없어. 그럴 바에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당신 없으면 나 못 살아요. 내 옆을 떠나지 말아요. 항상 내 전화 받아야 돼요. 다른 여자의 눈도 쳐다도 보지 마세요. 다른 남자의 눈길을 쳐다보지도 마세요. 항상 내 마음대로 있어야 돼요. 이성에 집착하는. 엄마 입장에서 자식을 나의 소유물로 여기는 걸 너는 내 맘대로 해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돼. 나를 위해서 착한 아이가 되어줘야 해. 그렇게 부모가 자식에게 집착하는 거. 결국 사람에 대한 집착증. 물론 이게 요즘에 가장 심각한 거죠. 그래서 또 부정적인 생각도 일종의 집착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집착이라는 것은 항상 그것에 매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착이라는 건 들러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껍딱지가 이렇게 들러붙어 있다라는 것이 안 뜯어져요. 껌을 띄어도 다시 또 붙고, 다시 붙고. 이게 바로 집착이에요. 착. 함께 되어버렸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정적인 생각도 계속 내 자신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집착이다. 그리고 또 물질적인 돈에 대한 집착, 강박관념. 명예에 대한 집착, 강박관념. 권력에 대한 집착, 강박관념.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으려고 하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칭찬받으려고 하는, 이 자존심을 피우려고 하는 그것 또한 결국은 집착 증세와 같다. 결국은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행위는 좀 더 과하다 싶은 그 행위는 결국 다 집착이고 욕심이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 좋잖아요. 게임 너무 좋잖아요. 게임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재밌어요.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약했던 내가 힘이 이렇게 생긴 것 같아. 불끈불끈. 술 얼마나 좋아요. 소심한 내가 갑자기 대범해지고 연예인이 된 것 같고, 소심한 내가 갑자기 노래도 잘 부르고, 소심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말하는 거고, 소심한 내가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즐겁게 놀 수 있는 이런 중독에 빠진 거 얼마나 좋아요. 이성 얼마나 좋아요. 저 사랑하는 사람을 내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길 바라는 거 마치 강아지처럼 얼마나 좋아요. 내가 이렇게 오라오라 하면 강아지가 가고, 가라 그러면 강아지가 가고, 얼마나 좋아요. 내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집착을 끊임없이 갖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내려놓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저는 이것에 심각할 정도로 이미 중독이 되어버렸다. 이거 없이는 못 살아가 이미 되어버렸는데 이거를 과연 쉽게 내려놓을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만큼 단순한 게 아니에요. 생각은 내려놓고 싶다고 말하겠지만 실제 99%의 마음은 나 내려놓기 싫어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나 이렇게라도 살아야 돼요. 나 이거 내려놓을 바에는 죽어버릴 거야. 나 이것만이 내 인생의 가치예요. 라고 자기 스스로 최면을 계속 걸어버리기 때문에 이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주 어렵다. 물론 우리는 이 집착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다 소유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욕구도 있고 집착이 있다. 집착이 없는 사람 이제 뭐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정말로 깨달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바퀴벌레일 것 같습니다. 그만큼 모든 인간은 다 집착을 한다. 저 역시도 수많은 집착 덩어리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죽는 그날까지 제 마음속에 있는 이 집착 덩어리를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가벼워지고,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 내려놓을 게 없을 때 그때 오히려 저는 이제 숨을 거두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죽기 직전까지도 돈, 막 명예, 권력,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꼬장꼬장해지고 그렇게 막 신경질 쓰면서 남하고 싸우고 그렇게 살면 무거워서 저 하늘나라도 못 간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 집착이 많으면 삶은 무조건 불행해진다.
이건 100%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집착을 내려놓아야만이 행복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제 이 강의가 물론 100% 정답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만 이렇게 수용하시고,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따로 이제 각자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집착을 내 아버지의 그런 집착, 그리고 제 스스로가 오랜 시간 몇십 년 동안 느꼈던 그런 집착의 어떤 과정을 보면서, 아, 집착이라면 참 무섭고, 이 집착을 하나 내려놓는다는 것은 대단한 수행이 필요하고 마음을 비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 첫 번째, 자각하라.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요, 의외로 한 절반 정도의 사람들은 자기가 집착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른다. 자기가 무엇을 집착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나는 엄마가 자식한테 그러잖아요. 아, 선생님, 저는 제 자식한테 사랑을 해서 잔소리도 하고 공부하라고 하고 그런 건데 왜 저한테 집착한다고 말하세요? 라고 했을 때, 이 엄마는 자기가 자식한테 집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건가요? 모르는 건가요? 전혀 몰라요. 또 두 번째, 선생님, 저도 제가 집착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다 남들도 다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 이것도 결국은 자기가 집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집착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모른다. 내가 게임에 집착하고 있고, 술에 집착하고 있고, 이성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너 이거 집착이 너무 심해, 너 그만해라고 말하니까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정 온전하게 내가 이런 집착증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잘못된 행위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나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내가 게임에 대해서 보통 친구들에 비해서 심하다. 아, 이 정도면 너무 심하다. 이틀 동안 잠도 안 자고 할 정도면 이거는 중독이다. 나 집착증이 심한 거다. 내가 기분 좋게 그냥 맥주 한두 잔 먹고 그냥 술 정도 먹을 정도면 그래 괜찮은 건데, 나는 술만 없으면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술만 먹으면 나는 사람이 돌변해 버린다. 난 일주일에 3일 이상을 술을 먹는다. 나는 술이 내 인생의 낙이다. 만약에 그런다라면 당신은 알코올 중독자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이성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이성 관계가 아니라, 나는 내 여자친구가 조금만 밖에 나가면 불안하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항상 초조하고 나를 떠날 것 같고 심리적으로 난 상당히 안 좋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자꾸 나한테 오빠는 좀 집착증이 심한 것 같아. 오빠 너무 좀 심한 것 같아. 너무 예민한 것 같아. 라고 했다라는 것은 내가 이성에 대해 심각한 집착증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라는 거죠. 넌 너무 부정적인 것 같아. 너는 모든 생각이 삐딱한 것 같아. 너 너무 심해. 너 그렇게 하면 우울증에 걸려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해줬다면 나는 부정적인 이 생각, 강박증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넌 너무 돈밖에 모르는 인간인 것 같아. 너 좀 즐기면서 살아. 이거는 너는 돈에 집착증이 있다라는 거죠. 너 명예를 위해서 너는 정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 같아. 너 정말 무서운 친구인 것 같아. 너 권력을 위해서라면 진짜 스승의 등에 칼도 꽂을 놈 같아. 너 너무 권력욕이 심한 것 같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누군가가 주변에서 한두 사람이 말을 해줬다 그러면 그대는 사실은 집착증에 가깝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인정하고 자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집착의 결핍이 무엇인지 이제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집착이라는 거 이걸 쥐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밥을 먹고 싶어하는 욕구, 집착증이 생긴다라는 것은 배가 고프다라는 거죠. 배가 고프지 않으면 음식에 집착을 할까요? 안 할까요? 배가 고프지 않으면 음식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데, 배가 고프니까 결국 우리는
배고픈 돼지처럼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그냥 어찌됐든 저 음식을 내 입에 집어넣어야 되는 집착증 환자가 되어 버린다라는 거죠. 자기의 행동이나 말을 볼 수 없는 그냥 집착증 상태가 되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무언가에 집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거에 대한 결핍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게임에 어떤 집착하다, 게임 중독에 빠져 있다라는 것은 뭔가 마음의 스트레스나 마음의 안정을 찾을 곳이 없는 그런 심리적인 어떤 두려움 상태, 외로움 상태, 현실에서 내가 충분히 건강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 외로움, 스트레스, 이 결핍이 있으니까 게임 중독에 빠진다라는 거죠. 술이라는 것도 내가 그만큼 건강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살아가게 되고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지 못하니까 술에 알코올 중독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이성에 대한 집착도 어떤 것에 대한 결핍이 있다라는 거죠. 어릴 때 엄마의 사랑을 못 받았던지, 어릴 때 아빠의 사랑을 못 받았다든지, 어릴 때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했다거나, 어떤 성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다거나, 뭔가 내가 어린 시절 인간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내가 배고픔을 겪어버리니까, 이제는 뺏기지 않을 거야 라고 이성에 심각하게 집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결국은 내가 이 어떤 집착을 한다라는 것은 이거에 대한 결핍이 있다, 배고픔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는 자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집착이 있다는 것을 무조건 자각을 해야 된다. 내가 봐도 보통 사람 기준보다 좀 심하다. 이거는 무조건 집착의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너 요건 좀 심한 것 같아. 너 요건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너 그러다 큰일 날 것 같아. 너 너무 이거에 집착하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집착이라는 것이 내가 그것을 해서 즐겁고 다른 사람도 즐겁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걸 집착이라고 굳이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열정이라 할 수 있고 집중력이라 할 수도 있고 자기만의 소신과 철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주변에서 그렇게 말할 때는 그렇게 하는 내 자신도 힘들어 보이고 그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도 힘들기 때문에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이 집착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냉정하게 자각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핍이 무엇인지 이제는 찾아봐야 된다. 그 배고픔을 어떻게 건강하게 채울 것인지를 이제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한 가지 이상의 집착이 있잖아요. 그 집착을 통해서 얻는 것은 무엇이냐? 그걸 통해서 잃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한번 시간이 되시면 연습장에 쭉 적어보세요. 이 집착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은 무엇이냐? 잃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걸 한번 해볼까요? 이성으로 해볼까요? 남녀 간의 그 이성에 대한 집착증으로 인해서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집착을 막 하니까 당장 얻는 것은 내가 아무 때나 전화하면 여자친구가 전화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내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편안해져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얻는 것은 내가 집착하니까 내 마음대로 화도 낼 수 있고 욕도 할 수 있고 막 짜증도 마음대로 낼 수 있는 거예요. 집착이라는 건 내가 내 마음대로 저 상대방을 소유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니까 얻는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니까 당장은 내 속이 편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얻는 거지만 잃는 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나의 여자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나를 두려워해요. 나를 또 무서워해요. 남자친구가 자꾸 의심하니까 진실을 말할까요?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말할까요? 거짓말로 말해. 왜냐면 그냥 이거는 그냥 그냥 편하게 알던 그냥 아무 관계가 없는 남자인데 괜히 이 남자친구한테 나 어떤 누구 남자 만나고 있다면 또 오해할 것 같고 나에게 폭력을 쓸 것 같고 그러니까 나 지금 여자친구 만나?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여자친구는 나에게 계속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를 볼 때마다 두려워하는 거죠. 어느 순간 나는 이제는 저 남자를 사랑한 게 아니라 이 여성 입장에서 이제 점점 떠나고 싶어 해요. 저러다가 큰일 날 것 같고 TV에서 보는 것처럼 납치해버릴 것 같고, 그리고 저 사람하고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숨이 막힐 것 같고 자유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점점 여자친구와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결국은 이 집착으로 인해서 여자친구를 잃게 된다라는 거죠. 여자친구가 떠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이 집착으로 해서 잃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이 없어져요. 하루 종일 여자친구만 생각해야 돼요. 하루 종일 이거에 집착해야 돼요. 내 일도 없어지고 내 일에 집중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생각은 점점 부정적으로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또 술을 먹을 수도 있고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하루 종일 전화 확인해야 되고 너 어디야 그러면서 회사 끝나자마자 또 여자친구한테 가서 확인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물론 대부분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이 집착증이 심할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뭐 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술을 내가 먹으면 얻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한두 시간의 즐거움과 쾌락, 마약을 먹은 듯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어요. 술을 먹으면요.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근심 걱정하지 않고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술 먹는 시간만큼은. 그러면 잃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술에 집착을 해서 그 자유로운 몇 시간의 쾌락을 얻었는데 잃는 것은 건강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고 술 먹어가지고 회사 상사와 싸우게 되고 아내랑 싸우게 되고, 그걸 통해서 자식들은 병들어 가게 되고, 다음날에 늦게 일어나게 되고 아침부터 속이 쓰리게 되고, 이 상태에서 회사를 출근하니까 꾸벅꾸벅 졸다가 욕이나 먹게 되고 짜증은 나게 되고 몸은 점점 망가지게 되고 기력은 떨어지게 되고 의욕도 없어지게 되고 항상 얼굴은 지쳐있는 상태고,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낙이 없어지니까 또 저녁마다 술을 먹으면서 그 몇 시간 동안 또 자신감을 또 얻고 또 다음날 축 처지고, 그냥 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저녁에 그냥 술을 먹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순간의 어떤 중독 상태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잃는 거는 그 몇 시간의 자신감과 그 자유로운 해방감이겠지만, 아니 얻는 것은 그거지만 잃는 거는 내 몸의 건강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나중에 직장도 잃게 될 것이고, 내 아내도 잃게 될 것이고, 내 남편도 잃게 될 것이고, 내 아이들의 건강과 그 아이들의 건강한 가정도 다 모든 것을 다 잃게 돼버리고 재산도 다 탕진하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을 잃게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게임 중독에 빠지는 아이들은 물론 뭐 요즘에는 뭐 한두 시간 정도 게임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중독에 빠져버리면, 게임 중독에 빠져버리면 그것도 이 술하고 똑같아요. 남자들, 그 성인들에게 있어서 그 술과 같은 알코올 중독은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게임 중독도 똑같다. 근데 이게 지나치게 돼버리면 중독이 되면서 이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알코올 중독자가 돈과 건강과 가족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이 게임 중독에 너무 빠져버리면 이 친구는 청소년 시기에 어떤 그 건강한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또 꿈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건강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비난만 계속 받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 속에 나가지 못하고 계속 PC방이라는 이 작은 공간에 갇혀서 이 가상세계라는 이 망상 속에 자꾸 빠져버리면서 나중에는 이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이 세상과 소통하지 못한다. 사회 부적응자가 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그것처럼 이제 한번 여러분이 어떤 집착이 있다라면 이걸 통해서 얻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해보세요. 잃는 것은 무엇인지. 근데 거의 대부분은 얻는 것은 딱 하나일지 몰라요. 그 순간에 그냥 도망가는 거, 그냥 그 순간에 그냥 쾌락이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했던 그냥 그 순간의 어떤 달콤한 쾌락인데, 잃는 것은 99가지다. 그래서 한번 냉정하게 내가 무엇을 얻게 되고 무엇을 잃게 됐는지 종이에다 쭉 적어보면 집착으로 인해서 나는 결국 얻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 나시면 이걸 꼭 한번 적어보시면, 아, 내가 이 집착을 내가 단순하게 봤는데 이걸로 인해서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고 내 인생까지도 망가지게 될 것이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TV나 어떤 신문이나 우리 주변의 모든 문제가 다 터지는 것은 대부분 이런 집착으로 인해서 다 발생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 번째,
놓고자 하는 마음이 과연 있는가? 사실은 저도 수많은 집착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요. 그 사람들은 저도 이제 집착해서 내려놓고 싶습니다. 선생님, 저 알코올 중독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습니다. 선생님, 저 게임 안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저 자식한테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자식 때리지 않고 싶습니다. 저도요. 선생님, 저 남자친구 그만 의심하고 싶어요. 선생님, 저 아내 의처증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저 돈에 대해서 집착 안 하고 저도 비우고 싶어요. 저도 내려놓고 싶어요. 저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물론 그런 마음은 누구나가 다 있는데, 실제 제가 느끼기에는 진짜 이 집착을 놓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다시 물어보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냥 당장 힘드니까 내려놓고 싶다고 하는데, 실제 마음은, 실제 우리의 의식은, 우리의 무의식은 아니에요. 저 게임 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저 술 먹고 싶어요. 아니에요. 저 집착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저 돈 끝까지 갖고 싶어요. 저 죽어도 돈 끝까지 갖고 있어야 돼. 저 명예에 제 인생 바칠 거예요. 저 권력에 모든 것을 갖다 바칠 거예요. 라고 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실제로 놓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말은 저 이 펜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 제 주먹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 손은 이거를 꽉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실제 내 마음은 내려놓고 싶은 마음보다 이거 갖고 싶어요라가 더 많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 균형으로 따지면 이게 50이 넘는다는 거죠. 내 생각에서는 저 이 펜 내려놓고 싶어요. 너무 무거워요. 괴로워요 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 내 손은 잡고 있다. 이거는 아직도 저는 이거를 잡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차라리 그렇게 인정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저는 내려놓고 싶은데 제 손이 이렇게 잡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 손 누구 거냐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내려놓고 싶다고 말하는데 제 손이 이렇게 잡고 있어요 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도와줄 수 있냐 이거죠. 실제 나는 내 생각은 내려놓고 싶지만 실제 이 놓고자 하는 마음이 아직 없다. 아직도 이거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집착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거 잡았다가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잡았다가 또 내려놔요. 술도 한 잔 먹고 그래 이제 그만 먹자. 또 한 잔 먹고 그만 먹자. 이렇게 컨트롤이 처음엔 됐는데 이게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술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게임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성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의 노예, 시녀, 하녀가 되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놓고 싶어도 못 논다. 그래서 집착의 시작은 그냥 좋아요 좋아요 했는데, 그가 하나하나가 가랑비에 어쩌듯이 내 몸과 마음, 무의식을 다 침투해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이거를 이길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더 거대한 괴물이 되어가지고 내가 놓고 싶어도 못 놓는, 마치 이 펜이 나를 잡아버리고 있는 듯한 묘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집착증이 그만큼 위험하고 무섭다라는 것을 빨리 자각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집착증을 내려놓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사실 그게 뭐냐면 고통이에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고통을 받아야만이 사실은 반성을 해요. 참회를 해요. 아이고 이제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게임 중독에 빠져서 인생이 다 망가지고 난 뒤에 아이고 내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 인생이 끝났구나. 이제는 게임 좀 그만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술 먹고 나서 간암에 한번 걸리고 나야만이 아이고 술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 정신 차려서 술 안 먹어야지. 물론 간암에 걸렸는데도 술을 또 먹으신 분들도 있고요. 이성에 집착해가지고 그 여자친구가 나를 떠나버리거나, 나도 모르게 집착해서 폭력을 써가지고 여자친구가 병원에 가거나, 자식에게 집착해서 자식을 때렸는데 자식이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병자가 돼버리고 자식이 가출을 해버리고 나서야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놓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어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꼭 뒤늦게 후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는 이게 다 고통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집착을 이제서야 내려놓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이거는 제가 내려놓겠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게 고통을 받고 모든 것이 끝난 뒤에서야 하면 늦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서 이런 공부를 하고 이런 마음을 이해하면서 더 고통이 오기 전에 미리서 내려놓자.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파괴당하고 인생이 망가지고 나서 도박으로 인해서 돈을 다 탕진하고 나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이러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큰 고통이 찾아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내가 놓고자 하는 마음을 자각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고통을 받게 되고, 그때는 내가 놓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 게 아니라 놓을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이제는 집착조차도 못하는 감옥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세 가지는 대부분 이제 인지적인 우리 어떤 그 머리의 어떤 이해를 돕는 어떤 집착에 대한 방법이고요. 이제 나머지 이제 네 가지 방법은 어떤 거냐면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 집착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제 다가서야 되는지,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가지 방법을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머리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강의 일부이고, 이거는 좀 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행동적인 부분 2부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부 강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집착하는 마음과 대화를 해봐라. 이게 생각보다 쉬운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의미로 제가 이걸 적었냐면요. 물론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이 집착하는 마음과 대화하라. 누가 이렇게 말한 사람도 없는데, 제가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이 뭔가에 집착을 하고 있다라면 이게 나의 어떤 결핍이에요. 이게 나에게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게임에 집착하고 있으면 게임과 대화를 해봐야 되고, 술에 집착하고 있으면 술과 대화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집착이라는 것은 이게 좋은지도 모르고 나쁜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불나방은 저기 앞이 내가 불 속으로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타들어가는 거예요. 쥐는 쥐약이 앞에 있는 줄도 모르고 저게 쥐약인 줄도 모르고 먹고 나서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내가 어떤 거에 집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착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모든 게 마음이 만들어내잖아요. 그 마음과 계속 대화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그러면 쉽게 말하면 술 먹고 싶어하는 마음, 술 없으면 못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두려운 마음, 나 술 좋아하는 그 어린 아기와 같은 그 마음과 대화를 해보는 거죠. 너 왜 이렇게 술 먹고 싶어 해? 너 술 먹으면 죽잖아. 너 술 말고 다른 거 원하는 거 없어? 나의 어떤 내면, 내가 이제는 내가 통제를 해줘야 돼. 예전엔 내 자신이 자각조차도 하지 못한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이제는 건강하게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너 게임 계속하면 인생 망가지잖아.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운동을 조금씩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너 술 먹으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경찰서도 몇 번 가고 돈도 다 날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지금 풍비박산이 됐는데 너 계속 술 먹어야 될까? 너 이성에 자꾸 집착을 하는데 그 여자친구한테 계속 집착하게 되면 여자친구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 너가 진짜 여자친구한테 원하는 것은 무엇이야?
그런 식으로 이 집착하는 마음과 자꾸 대화를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의 충동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내가 계속 대화를 하고 물어봐야 된다. 질문을 해봐야 된다. 그래야만이 내가 이 집착하는 마음과 자꾸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이 집착하는 마음과 친해지니까 나중에는 소통을 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고 조금씩 컨트롤할 수 있고 자제할 수가 있다. 어쨌든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은 이 집착하는 마음을 이제는 그만두고 싶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만두고 싶다라는 여러분의 마음에 어느 정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마음과 본격적으로 대화하는 거죠. 예전에는 여러분은 대화하는 게 아니라 야 게임하자. 오히려 내가 끌고 들어갔어요. 야 게임하자. 야 술 먹자. 에라 인생 몰라. 야 도박하자. 그냥 집착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죽든 살든 내 마음대로 해버릴 거야. 라고 내가 오히려 정신줄을 놓고 살아온 거예요. 내가 오히려 내 삶의 악당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이제 악당이 아니라 나를 구해주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꼭 술을 먹어야 될까? 오늘 한번 참고 운동을 한번 해볼까? 야, 그냥 오늘은 게임을 1시간만 하고 무조건 멈추자. 하루 종일 하면 너무 머리도 아프고 내 자신 너무 초라해지는 것 같아. 남는 시간에 차라리 친구들하고 축구나 하는 게 낫겠다. 그냥 운동하는 게 낫겠다. 저녁마다. 차라리 체육관 가서 하는 게 낫겠다. 차라리 그게 더 낫겠다. 라고 하나씩 이래 내가 대화를 하면서 설득을 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 이제는 저 남편을 조금 믿어줘야 되겠다. 아내를 좀 믿어주자. 왜냐면 내가 계속 이렇게 집착하고 그러면 저 사람은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 얼마나 짜증이 날까, 얼마나 숨이 막힐까, 얼마나 죽을 것 같을까, 얼마나 자기 자신 초라해질까. 아, 내가 너무 지나쳤구나. 조금 내가 막 전화하고 싶고 집착하고 싶더라도 좀 멈추자. 그게 나를 위한 길이고 저 사람을 위한 길이니까 그렇게 서서히 나를 대화하면서 설득을 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 내가 이제는 욕심을 조금 비워야 되겠구나. 세상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구나. 내 뜻대로 안 되구나. 저 사람이라는 것도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구나. 내가 아무리 자식을 서울대를 보내려고 집착을 해도 아이가 공부하기 싫다 그래 버리면 공부를 안 하는 건데 그동안 내가 너무 집착을 했구나. 이게 다 내 욕심이었구나.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내 자신과 매일매일 꾸준히 집착하는 마음과 대화를 하면서 내 자신을 설득을 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오히려 악당이 되어서 이 집착을 주도하는 인물이었는데 이제는 달라져서 내가 악당이 아니라 정의의 사도가 되어서 이제는 이거 잘못된 거야.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너 큰일 나.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설득시켜주고 가르쳐주고 조언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놓고자 하는 마음이 현실적으로 힘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 집착 좀 그만하고 싶어요. 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저도 비우고 싶어요. 저도 생각은 아는데 자꾸 안 돼요. 라고 계속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이 집착의 감옥에 점점 빨려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 집착하는 마음과 대화를 하고 설득시키는 과정을 충분히 하고 나서 우리는 이제 알아차림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마음 챙김이라고도 합니다. 마음 챙긴다, 알아차린다. 내가 집착증에 빠져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눈이 멀었다. 올바른 눈을 뜨고 있으면 게임 중독에 안 빠져요. 술 중독에 안 빠져요. 이성에 집착하고 아내 의심하고 남편 의심하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눈을 감고 있으니까 돈에 눈이 멀고 권력에 눈이 멀고 명예에 눈이 멀고 마치 동물이 되는 사악한 괴물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알아차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하다라는 것을 그거를 멈춰야 된다라는 거죠. 아, 내가 술이 쳤구나. 이 정도 술 먹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만 먹어야지. 알아차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 내가 또 전화해가지고 아내를 의심하려고 하고 협박하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린다라는 것이죠. 아, 내가 또 게임 중독에 빠져들려고 PC방을 가려고 하고 있구나. 알아차려야죠. 차라리 그럴 바에 운동을 하자. 공부를 하자. 등산을 해버리자. 이해되시나요?
정신 차려. 그게 그거예요. 정신 차려. 알아차림. 이게 바로 명상이에요. 그 순간순간에, 매 순간에 그 어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아차리는 거죠. 알아차리지 못하면 예전의 습관이라고 하는 집착 덩어리, 욕심 덩어리에 그냥 동물처럼, 무의식처럼 그냥 쭉 빨려든다라는 거죠. 알코올 중독자가 알아차림이 아니라 어느 순간 술을 먹고 있는 걸 자기도 모르게, 집착증에 빠져 있는 사람 어느 순간 그거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결벽증이 심한 사람 어느 순간 그냥 자기도 모르게 계속 손만 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스탑을 못해요. 스탑. 그 순간을 딱 멈추고 브레이크를 밟으라 이거예요. 제 말은. 근데 집착증에 빠진 사람은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고 문제는 다 터트려 놓고 할 만큼 다 해놓고 나서 그때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아이고 내일은 술을 안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다 끝난 뒤에 후회하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떠한 것도 변화가 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심해질 뿐이다. 그래서 제 말은 일단 브레이크를 밟아라. 그 행위를 하려고 하면 멈추고 나서 그때 알아차리면서 정신줄을 놓지 말자 이거죠. 정신줄을 조금만 놓아버리면 에라이 모르겠다 술 먹어버리자, 에라이 모르겠다 도박해버리자, 에라이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 해버리자 라고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자기를 점점 던지게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알아차림을 항상 하면서 내 스스로 정신줄을 잡으면서 아 내가 또 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 내가 또 이 잘못된 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 아 내가 또 다시 술을 먹으려고 서서히 생각하고 있구나, 아 내가 또 게임을 하려고 지금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구나, 아 내가 또 남편을 의심하려고 하고 있구나, 아 내가 아내를 의심하려고 하고 있구나, 아 내가 또 욕심의 화신이 되어 가려고 하고 있구나, 아 내가 또 우울해지려고 하고 있구나, 아 내가 또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라는 거죠. 이 알아차림이란 건 어떤 거냐면 내가 내 방에 있는데 도둑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 도둑놈이 들어왔구나라고 알아차려야만이 도둑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도둑놈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깜짝 놀라서 도망가요. 그런데 내가 술에 취한 것처럼 그냥 내 집에서 그냥 멍하니 있으면 그 도둑놈이 와서 물건도 훔쳐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집안을 다 어질러도 내가 알아차려요? 못 차려요? 나는 비몽사몽이 정신이 없으니까 이미 집착증에 빠져 있는 상태니까 도둑놈이 와서 어떤 난리를 치더라도 나는 알아차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정신을 잡으면서 봐야만이 야 도둑이야 라고 하면 이 도둑이 깜짝 놀라서 빠져나가 버린다. 아 내가 또 술이라는 중독에 빠져들려고 하고 있구나, 내가 또 마약을 먹으려고 하고 있구나, 내가 또 도박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 자기의 잘못된 행위나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 문제가 결과가 악화되기 전에 미리서 알아차려야 된다. 자식을 때린 엄마가 자식을 때리고 나서 아 내가 잘못했다, 아 나 왜 이렇게 자식에게 집착을 많이 하지, 욕심을 갖지, 왜 그렇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내가 이 아이한테 욕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 나도 뭐 짜증을 확 내려고 하고 있구나, 아이를 때리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를 때리려고 하는 나를 보면 어떨까요? 기분이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아이고 아이한테 욕하려고 하는 나를 알아차리면 아이고 아이한테 내가 진짜로 마음에 큰 상처 주려고 하고 있구나 알아차리면 그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 행위를 멈추게 된다. 이게 항상 자각하는 그 자기 최면이고 명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지만 아주 쉬워요. 저는 그래서 저한테는 어떤 언어를 썼냐면요, 제가 예전에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잘 살다가도 나도 모르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갑자기 우울해진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나도 모르게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이상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스스로 어떻게 했냐면 이게 올라오면 이제 이상해져 버리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 내가 이 부정적인 최면에 걸려들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연습을 했어요. 아, 내가 또 이상한 최면에 빠져들려고 하고 있구나. 이게 알코올 중독자는 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최면에 빠져들려고 하니까 저 역시는 그때는 아, 내가 이 우울증이라는 최면에 빠져들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고 나 최면에 걸려들지 않을 거야. 나 우울하지 않아. 나 그냥 운동하러 갈 거야. 나 기분 좋게 살 거야. 라고 계속 제 자신을 마인드 컨트롤을 했어요. 이것처럼 내가 이게 올라오면 이게 빠져들어가지고 이 집착의 덩어리로 들어가지 말고 알아차리라는 거죠. 스탑을 외치라는 거죠. 나 더 이상 너한테 끌려가지 않을 거야. 노예가 되지 않을 거야. 내 스스로 내 삶을 지킬 거야.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나 이것에 노예되지 않을 거야. 라고 내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어라. 내 스스로 스탑이라고 외쳐라. 내 스스로 잘못된 최면에 걸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해라. 나 너에게 이제 세뇌당하지 않을 거야. 나 너의 노예가 되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알아차리면서 정신줄을 놓지 않는 상태에서 항상 깨어 있어라. 눈을 감고 있고 귀를 닫고 있으면 어느 순간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 나는 PC방에 있어요. 어느 순간 사랑하는 사람을 때리고 있어요. 어느 순간 자식을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자기 스스로는 죽고 싶다면서 우울증에 빠져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스스로 스탑을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면 우리는 이 지옥으로 빠져들어가는 걸 순간 지연시킬 수 있고 멈출 수 있고 이 틈이 있다라는 거죠. 숨 쉴 틈이 있으면 그때 내가 이 행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갖게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집착증으로부터 오는 이 힘을 50% 정도를 우리는 멈출 수가 있다. 그럼 나머지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섯 번째, 기도, 108배, 명상, 자기 최면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이 집착이라는 이 어두운 때를 계속 벗겨내자. 결국은 집착이란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냄비에다가 그 음식을 했는데 그 냄비가 다 눌어버리는 경험 있지 않나요? 라면을 했는데 10분 동안 딴 데 갔다 왔더니 라면이 그냥 완전히 다 눌어가지고 꺼맣게 타버리는. 그럴 때 냄비를 이제 식혀야 되잖아요. 잘 식혀지나요? 안 돼요. 그게 바로 저는 이제 집착증을 내려놓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 냄비에 들러붙는 거 얼마나 끈적끈적해요. 아니 끈적끈적한 게 아니라 완전히 들러붙어 있잖아요. 그게 집착이에요. 그냥 라면을 한 2분 3분만 끓였으면 맛있는 라면이 되는데 10분 20분 방치를 해버리고 심해지니까 나중에는 이 라면이 냄비와 붙어가지고 딱딱해지고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집착이라는 것은 이 냄비에 붙어있는 이 라면 이 검은 것들을 하나하나 하루, 이틀, 한 달, 1년, 10년 죽을 때까지 벗겨내는 과정이 저는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어떤 자기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도도 있고 교회나 성당에서 하는 그런 절에서 하는 기도도 있고 요즘에 개인 수행으로서 괜찮은 108배 명상도 있고 여러분이 또 명상을 배우셨다면 개인적으로 명상 수행을 하는 것도 좋고 자기 최면과 같은 긍정적인 셀프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을 직접 매일매일 하셔야 된다. 최소 5분에서 30분 정도는 매일매일 이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최소 5분에서 30분 정도를 매일매일 최소한 100일 정도 집착을 내려놓는 여러분만의 수행 경험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집착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렇게 쉽게 떨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눌어버린 냄비 한 번 씻는다고 해서 그거 다 사라져요? 한 번 씻었는데 아이고 오늘 힘들다. 다음날 또 닦고
또 다음날 시간 되면 또 닦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냄비에 광이 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각자에 맞게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시간이 나중에 또 한 번 기회가 되면 자기 스스로가 하는 자기 최면 암시문이나 기도문, 108배 명상문과 같은 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또 다루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제가 간단하게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러분은 이 집착을 내려놓고 싶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알코올 중독이다, 알코올 집착증이다, 뭐 이성에 대한 집착증이다, 이런 게 있으면 이 사람은 매일 기도든 108배든 자기 최면을 할 때 어떤 자기 암시문, 기도문을 만들어야 될까요? 알코올로 인해서 제 삶이 망가졌습니다. 이제는 이 술을, 저의 건강을 위해서 술을 놓아주겠습니다. 신에게 기도를 한 사람은 이런 메시지로 신에게 기도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하나님 부처님이라면, 하나님 부처님, 술로 인해서 제 삶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술을 놓고 건강한 마음으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술로 인해서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이 술을 내려놓고 좀 더 건강한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꾸준히, 기도문을 잡고 하면 좋죠. 이성에 대한 집착증, 뭐 예를 들면 신이시여, 제가 남편을 너무 집착을 하고 의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남편이 병이 들고 남편이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잘못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제 남편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남편을 믿어주고 신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그 자기만의 그 문구를 만들어서 100일 동안 꾸준히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만약에 108배를 하신다라면 내가 이렇게 108배를 하면서 내 자신에게 해도 괜찮죠. 내 자신에게 자기 암시를 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술을 먹지 않고 술을 내려놓겠습니다. 술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 삶을 파괴하지 않겠습니다. 매일매일 절을 하면서 자기를 참여하는 연습도 도움이 될 것이고, 명상을 하면서 이 술에 대한 어떤 집착의 마음을 계속 보면서 하나씩 비우고 내려놓고 항상 알아차리는, 마음을 챙기는,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하다 보면 더 이상 이제 술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음을 스스로가 자각하게 되겠죠. 매일매일 자기 최면을 하는 것도 좋죠. 뭐 자기 최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자기 암시문이 제일 좋겠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도 저는 술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나는 내 여자친구에게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여자친구가 그 무엇을 하더라도 이제는 믿어주겠습니다. 여자친구는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여자친구가 행복할 수 있도록 제가 더 좋은 남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에게 집착하지 않겠다. 나는 정말로 아이가 편해질 수 있는, 가장 아이가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엄마가 되겠다. 그런 식으로 내 스스로가 매일매일 내 자신에게 자기 최면을 계속 걸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하는 거죠. 밥을 먹으면서도 자기 최면을 할 수 있는 거고, 길거리 가면서도 이제는 난 술이 없어도 됩니다. 나는 술의 노예가 아닙니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부분을 이렇게 매일매일 5분에서 30분 정도,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떠서 5분 정도 해도 좋고, 저녁에 눈을 감기 전에 5분 정도 이런 연습을 또 하는 거고, 길거리에 가면서도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좋고,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이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실시간으로 계속 해야만이 이 집착에 이게 계속 뜯어진다. 그냥 저도 집착 내려놓고 싶어요, 이 손이 저를 안 놔줘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매일매일 놓겠습니다. 무릎 꿇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더 이상 이것이 최선이 아님을, 이게 내 인생을 괴롭히게 했음을 계속 인정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말하다 보면
이 손에 힘이 서서히 풀리게 돼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렇게 자연스럽게 놓아지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집착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7번째, 스스로 자립을 해라. 이건 좀 냉정한 말인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집착이라는 것은 결국 저는 구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내가 그만큼 건강하지가 못하다. 내가 결국은 이 집착이라는 것은 내가 욕심을 부려서 갖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아이들이 그런 거잖아요. 엄마 이거 사줘! 아빠 이거 사줘! 안 사주면 나 화낼 거야. 이게 스스로 건강하게 자립을 해가지고 건강하게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얻으려고 하는 걸. 이성에 대한 집착증도 저 사람에게 건강하게 사랑을 통해서 저 사람의 사랑을 얻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저 배고파요. 저 애기예요. 저 도와주세요. 이 말이 결국 이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내 자신이 공허하다라는 거죠. 내 자존감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집착을 하는 거죠. 이것을 가져와서 채우려고. 그러니까 남들의 살을 빼와야 돼요. 남들의 피를 빼와야 돼요. 그러면서 남들도 괴롭히고 자기 자신도 괴롭히는 구걸하는 자가 되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은 우리 스스로 이제는 자립을 하고 이제는 주는 자가 한번 되어보자. 이 밝은 세상으로 나와서 눈을 떠서 이게 잘못된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 제대로 눈으로 보자. 귀를 떠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봤을 때 아 이게 내가 심하다 그러면 반성하고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귀를 잘 들어서 아 이게 잘못됐습니다라는 것을 이제는 자각하고 인정할 수 있는 현명한 사람이 되자 이거죠. 어두운 어떤 지하실에 있지 말고 밝은 곳으로 와서 눈을 뜨고 귀를 열고 가슴의 문을 활짝 열게 되면 더 이상 이런 것들에 게임, 술, 이성, 부정적인 생각, 돈, 명예 이거에 대한 집착증 환자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내가 조금이라도 내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자.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자. 내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자. 내 주변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자.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한번 해주자. 1,000원짜리라도 선물 한번 해줘 보자. 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해주면 저 사람들이 기쁠까, 더 행복할까를 고민하고 실제로 그렇게 한번 해줘 보자.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지고 나도 같이 행복해지는. 그래서 집착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거를 다 얻을 수가 있다. 이성에 집착하지 않고 아내에게 집착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아내가 나를 더 좋아하게 될 겁니다. 술에 집착하지 않으면 나는 다시 열심히 일하게 될 것이고 건강한 또 가장이 될 것입니다. 여자친구에게 집착하지 않으면 예전처럼 훨씬 더 여자친구에게 더 사랑을 줄 수 있는 건강한 남자친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는 자가 되어서 한번 살면 집착증은 금방 없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긴 시간 동안 이 집착증에 대한 강의를 다루었습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너무 양도 방대하고 쉽지가 않네요.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이 이해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집착이라는 것은 한 개인에 있어서 이 삶 전체와 같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눌어버린 냄비를 닦듯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집착이 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집착을 하면 결국은 내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대부분은 다 잃어버리고 없어지고 끝난 상태 반성을 하게 된다. 그거는 100% 진리입니다. 집착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게 파괴가 되거나 없어지게 되거나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내 심장에 칼을 맞게 되기 때문에 제 말씀은 여러분이 진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 이야기 7가지 방법을 잘 이해하고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 나가는 매일매일의 노력이 필요하다. 실제 저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고 매일 알아차리는, 그만해야 되겠다. 내가 초면에 걸렸구나. 내가 노예가 되어가고 있구나. 이거 그만해야 되는데 내가 또 빨려 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실질적인 노력이나 연습, 매일 기도하면서 반성하면서 108배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긍정적으로 마인드 컨트롤하는 이 실질적인 여러 가지 노력이 없는 상태면 결국은 이 집착의 수레바퀴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이 수레바퀴가 굴러서 내 몸을 짓밟고 가게 된다. 그때는 놓고 싶어도 못 놓는다. 그대로 우리의 삶이 멈춰버리게 될지도 모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긴 시간 그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